부동산 투기와 같이 거리상에 역행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철저히 봉쇄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가족을 모두 화성으로 위장 전입시키는 등 3만 2천 평을 구입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한동 국무총리의 땅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자 그 주변에 너도나도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박준규 국회의장은 당시 12살이던 아들 명의로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박준규 의장은 현재 전국에 14만여 평의 여기 충남 서산군 대산면 석유화학단지 일대는 재벌이 변칙적으로 땅 투기를 한 지역입니다. 매립지 주변의 야산이 대부분 현대그룹 임원들이 사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가는 100배가 뛰어 150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가 무분별한 토지 매입에 있었다고 보고 대형 공약 사업들이 발표된 데 이어서 대기업들의 투기를 노린 부동산 매입이 다시 본격화했을 것으로 삼성과 현대, 대우, 럭키금성 등 국내 10대 재벌그룹 총수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10대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1,570만 평을 텔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0대 재벌 기업의 부동산 매각 발표는 한국 자본주의의 새 전환점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태우 씨는 일가족을 모두 화성으로 위장 전입시키는 등 땅을 사고 팔면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을 썼습니다. 한때 노태우 씨와 그 일가족 명의로 되어 있던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양놀이 일대입니다. 이곳의 시가는 10억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 씨가 낚시를 즐겼다는 저수지와 축사, 그리고 인공으로 조성한 밤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현지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농지를 사기 위해 노 씨와 부인 김옥숙 씨, 그리고 아들 재헌 씨와 딸 소영 씨 등 일가족 모두가 화성으로 위장 전입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바뀐 뒤에도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는 토지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부동산과 관련을 맺습니다. 명의만 이전해 놓은 뒤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 씨 일가의 이 같은 투기 행태 때문에 은닉해 놓았을지 모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양이 한창인 서울 석촌동의 태원 빌라입니다. 박준규 국회의장은 지난 68년 당시 12살이던 아들 종보 씨 명의로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들 종보 씨는 이 땅에 상가 건물과 75가구의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규 의장은 70년대에는 주로 자신의 명의로, 80년대에는 주로 아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집중 구입해서 현재 전국에 50필지 14만여 평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자당을 탈당한 박준규 국회의장이 이곳 의장 공간에서 집거에 들어간 지 오늘로 20하루째입니다만 자신의 과오를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현 정권의 화살을 돌려 책임을 면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한동 총리 땅인 이곳에 이처럼 100동이 넘는 비닐하우스가 건설된 것은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한탄강댐 건설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이곳에 비닐하우스가 지어진 뒤 주변 여러 곳에 경쟁적으로 새 비닐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촘촘히 배나무를 심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장까지 건설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거를 보고선 총리 땅에 이렇게 하우스를 많이 지니까 총리 땅에 보상을 많이 주면 주민들도 많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동네 주민들은 비닐하우스로는 돈을 벌기 힘들다며 이곳이 수몰되면 받을 비닐하우스 건설비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목적 같다고 말합니다. 네, 타산이 안 맞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역을 농사용으로 진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 그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은 이건 뭐 말을 안 해도 와서 보면 압니다, 이게. 예, 이게 뭐 다른 뜻이 있어서. 비닐하우스 문제가 알려지자 총리실 측은
땅을 빌린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는 사실을 국무총리가 전혀 몰랐고 보상금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